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즐거운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 원래는 유럽 쪽으로 좀 나가서 여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날씨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졸졸하게 영국 내에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이드팍이라는 곳에 가기로 했는데요. 영국 런던에 가시면 하이드팍이라고 굉장히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매 겨울마다 윈터 원더랜드라는 일종의 주제 공원이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아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여기 가자고 너무나 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런던에 있는 친구 집에서 1박 2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오미주 방송은 좀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날 12월 26일 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특별 방송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방송으로 계속 인사는 드리겠지만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재개가 된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은 간단합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신데요. 한 종목만 눈에 띄죠. 지금 구글만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500대 기업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정말 일관성 있는 하락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한꺼번에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77을 넘어서 80을 찍은 적이 있고요. 이제 어제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를 보이면서 71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S&P 500의 RSI 지수가 무려 77을 찍었었죠. 따라서 지나치게 과매수되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64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QQQ도 마찬가지죠. QQQ의 RSI 지수는 며칠 전만 해도 78.69니까요. 좀 심하게 과매수됐었습니다. 따라서 테크니컬한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주가가 떨어졌고요. 이제 RSI 지수는 65.9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풀 꺾인 그런 주가의 추세가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제 3대 지수는 사이좋게 모두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27, S&P 500은 1.47%나 급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1.5% 떨어지면서 가장 커다란 폭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보시면요.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10.61%, 니오가 마이너스 10.20, 스템이 마이너스 9.95, 루시드 마이너스 9.75, 크리스퍼 마이너스 9.01,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8.32, C3AI 마이너스 7.90, 업스타트 마이너스 7.78, 인텔리아 마이너스 7.50, 오픈도 마이너스 7.37, 펠로톤 마이너스 7.34, 에디타스 마이너스 7.27% 보이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미준 탑 12도 한 종목의 예외도 없이 모두 떨어졌는데요. 소파이가 6.3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4.52, SMCI 마이너스 4.39, 온셈이 마이너스 4.21, 테슬라 3.92%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3.90, TSMC 마이너스 3.69, 인피니온 마이너스 3.01, 엔비디아 마이너스 3.01, 우버 마이너스 2.32, 아마존 마이너스 1.09,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0.71% 떨어지면서 12종목 모두 떨어지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주가의 흐름이 나머지 시장을 역행하는 하나의 종목이 있었잖아요. 바로 구글인데요. 나머지 500대 기업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구글은 혼자서 1.13%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구조 조정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제 알파벳의 주가는요, 수요일 오전 거래에서 이 기술 대기업이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자동화 사용에 초점을 맞춘 광고 판매 부서를 구조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된 이후에 거의 3% 상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1% 넘게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죠. 자, 어제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구글의 한 임원이 3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강력한 부서, 즉 광고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서가 큰 부분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구글의 미주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 담당 사장인 션 나우니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장이 지난주 부서 회의에서 광고 영업팀을 재구성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글은요 지난 1월 달에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이어지는 구조조정 소식에 오히려 주주들은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기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통적으로 알파벳이라는 기업은요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탤런트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인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구글은요. 고객들이 검색 엔진이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 광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이제 머신러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을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구글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러한 구조조정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2024년 전기차 섹터에 대한 9가지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전기차 섹터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게 될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예측하는 시기입니다. CFRA의 자동차 분석가 가렛 넬슨이 나오는데요. 화요일 저녁에 2024년에 대한 예측 목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요,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일부는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넬슨이라는 전문가가 작년에 했던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리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넬슨은 1년 전에 테슬라가 2023년 최고 실적을 기록할 자동차 주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요, 전년 대비 거의 110% 상승을 했거든요. GM 같은 경우는 지금 7%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포드는 플러스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탑픽으로 선정한 넬슨의 예측은 정확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넬슨은 또한 자동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평균 차량 연령이 높아지면서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모델 3 차량이 전기차 판매 경쟁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대로 되지 않은 한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요. 바로 앱티브라는 주식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넬슨은 앱티브가 가장 실적이 좋은 자동차 공급업체 주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수요일에 접어들면서 이 주식의 주가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UAW의 파업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작년에 예측도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과연 어떠한 예측을 가지고 있는지 9가지를 차례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테슬라의 새로운 차량이 출시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예측입니다. 넬슨이 보기에는요,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2024년 어느 시점에는 공개될 것이다. 따라서 1년 내에 저가형 전기차는 출시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측은 테슬라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은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2023년 올해 약 180만 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죠. 그리고 2024년
2024년은요, 2010만 대 정도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년에 성장률은 20% 미만이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성장률은 연평균 50%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20% 되지 않는 성장률이 만약에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미국 전체의 고급차 판매량은요, 약 4분의 1을 BEV,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고급차의 판매는 약 3%만 전기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남아있다. 따라서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측은요, 하이브리드 인기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넬슨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치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는 2024년 약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 시장 점유율이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전기차 대 내연기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늘날 평균적인 전기차의 가격은 평균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약 10%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는요, 이 수치가 30%까지 벌어져 있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전기자동차 그리고 내연기관의 가격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이 되면요, 미국에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가격 편준화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잘 판매되지 않고 있는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충전 인프라 그리고 가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년이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네 번째는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의 파산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로드스타운 모터즈가 파산을 신청을 했죠. 자, 넬슨이 보기에는요, 이 부분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파산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이 파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비안이라든지 폴스타, 루시드, 피스커 같은 기업들은요, 수익성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키마파가 제공하고 있는 툴을 통해서 이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스코로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 리스크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조금 더 위에 부분 여기죠. 자, 리스크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 펼쳐지게 되는데요. 가장 위를 보시면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이죠. 전체 주식의 35.97%가 지금 공매도에 들어가 있다. 피스커는 지금 공매도율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요, 얼트만 제스코가 있습니다. 얼트만 제스코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스코어가 만약에 1.8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다. 굉장히 좀 재무제표가 불건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스커 같은 경우는요, 얼트만 제스코어가 1.8 밑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이라는 굉장히 낮은 얼트만 제스코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발란쉬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시, 현금의 보유량이 나와 있는데요. 529.66 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이 기업이 태운 현금은요, 628 밀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보유량이 조만간 바닥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부채도 굉장히 많죠. 여기 토탈 라이어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셋이 있잖아요. 전체 자산 중에 무려 85.76%가 부채다. 따라서 부채를 많은 폭으로 늘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모로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 기업이 피스커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역시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리스크로 내려가서요.
여기 보시면 리스크 부분에서 현재 공매도율은 15.2%, 그리고 얼트만 스코어를 보시면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0.2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8보다 한참 아래쪽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리비안도 그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음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비록 사우디에 굉장히 좀 커다란 주주가 버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무제표의 모습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다. 일단 공매도율은 27.7%고요. 얼트만 제스코어를 보시면 0.72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도 확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루시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자동차 섹터에 대한 5번째 전망은요. 신차 가격의 하락입니다. 실제로 2023년 신차의 가격은요. 2022년보다 몇백 달러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서 조금 더 신차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요. 신차 판매 증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는 늘어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은 거의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따라서 넬슨이 보기에는 내년에는 자동차 업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전망을 보시면요. 유럽은 가장 취약할 것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가장 적은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자동차 판매량은요. 2023년에 이미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넬슨이 보기에는 2024년에는 이러한 반등 추세가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럽 쪽에 커다란 비즈니스를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BMW라든지 벤츠 같은 종목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개 남았습니다. 8번째 예측을 보시면요. 점점 더 늘어가는 자동차 연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미국은요. 평균 자동차 연식이 무려 14년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트럭의 연식은 12년이고요. 자, 이렇게 연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중에 일부는 품질의 개선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요. 가격이 굉장히 높고 또한 딜러의 재고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구매보다는 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넬슨은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서 주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라일리 오토모티브라든지 오토존 같은 애프터마켓 부품 공급업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예측입니다. 과연 2024년 가장 좋은 최고의 자동차 주식은 어떤 주식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의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네이션입니다. 앞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요. 점점 더 미국의 평균 자동차 연식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품에 그러니까 수리에 많은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 미국 자동차 소매업 주식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될 종목은 바로 티커네임 AN 오토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요. 180달러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유드릴 컨텐츠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기사인데요. 에드먼드라는 기관에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각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평가했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입니다. 에드먼즈는요, 참고로 온라인 자동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리서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먼즈는요, 최근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을 비교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빠른 충전 시간 그리고 분당 주행 거리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각각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들의 말만 믿고 주장을 비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차량이 실제로 어떤 차량이 가장 우수한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드먼즈는요, 가장 상세한 충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P3의 전기차 테스트 전문가와 협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P3는요, 전기차가 고속 충전소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와 충전소 간의 전력 요청 통신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 리서치 회사
에드먼즈는요, P3의 데이터와 에드먼즈의 주행 마일당 전기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충전 시간당 실제 주행 거리를 보고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1시간 충전해서 과연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결과가 나옵니다. 에드먼즈의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은요, 이상적인 조건에서 1시간 충전으로 무려 868마일을 기록한 2024년형 현대의 아이오닉 6 리미티드 RWD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등을 한 거죠.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는요, 이뿐만 아니라 기아 EV6와 아이오닉 모델의 다른 변형 모델로 다른 상위 10위권 중에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대를 이길 만한 기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포르쉐의 타이칸 4S 그리고 타이칸 GSG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고요. 또한 2024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EQS 450 플러스 그리고 제네시스 일렉트릭 G80, 테슬라의 모델 3도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최하위권을 기록한 불명예를 가져간 기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포드의 머스탱 마2, 쉐보레의 볼트 그리고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지금 가장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기 자동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불명예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드먼즈에서 이번에 발표한 가장 뛰어난 전기 자동차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기능으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 차는 2024년형 현대의 아이오닉 6 리미티드 RWD다. 868마일을 1시간 충전으로 달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을 했고요. 2위는 기아입니다. EV6 윈드 RWD가 차지를 했고요. 3위는 또 현대입니다. 2024년형 현대 아이오닉 6 리미티드 AWD가 나오고요. 자, 4위에 가서 이제 포르쉐가 등장을 하죠. 테이칸 4S가 나오고요. 자, 5위도 기아죠. 그리고 6위는 현대 아이오닉이 다시 나오고요. 7위는 머세데스 벤츠, 그리고 8위가 제네시스입니다. 9위를 보시면 포르쉐가 한 번 더 나오고요. 10위에 가서 드디어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밖에도 11위에 가서 포르쉐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고요. 테슬라의 모델 Y 롱 레인지가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모델 S 플레이드는 16위에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21위를 보시면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에 에드먼즈에서 진행한 전기차 충전 테스트에서는요, 한국의 현대, 기아가 거의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업계의 표준이 됐다, 이러한 기사를 공유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더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토요타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드디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 전역에 걸쳐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회사의 슈퍼차저는요, 완전한 업계 표준이 될 날이 가까워졌다. 이미 어제부터 공식적으로는 업계 표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실질적으로도 딱 하나의 기업이 남았죠. 스텔란티스인데요. 이제 스텔란티스만 항복을 하면 모든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 텍사스에서는요, 전기차 충전 기업들이 연방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요, 테슬라의 플러그를 포함하도록 계획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NACS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GM, 포드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정말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NACS 방식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충전 인프라는 통일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전기 자동차 시대를 테슬라가 점점 더 확실하게 이끄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비전 프로의 생산량을 늘리고 2월 달에 출시한다,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비전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요. 2월 중에는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가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요일 날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새로운 헤드셋은 지금 중국의 시설에서 전속력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애플의 목표는요, 1월 말까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완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달, 즉 2월 달부터 소매용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무려 3,499달러를 줘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수요일 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요, 비전 프로로 그들의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빨리 애플에 보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슬슬 출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난 7월 달에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은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헤드셋의 생산량 예측을 대폭 삭감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은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렇게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요, 가격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이 새롭게 출시되는 비전 프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많은 생산량 그리고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작고 또 가볍고 그리고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애플은요, 제2세대 비전 프로를 이미 출시 계획을 앞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조금씩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우버의 주주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우버 투자의 리스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우버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운전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우버 테크놀로지는요, 프랑스 내 운전자 대표와의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수요일 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버의 운전자들은요, 이전에는 7.65유로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인상된 운행 건당 9유로의 최저 수입을 받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시간당은 30유로 그리고 킬로미터당 1유로의 수입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간당 수입 보장 그리고 킬로미터당 최저임금 변경은요,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운행건당 수입 인상분, 즉 9유로로 올라가는 최저임금은요, 2월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우버뿐만 아니라 차량 호출 앱인 볼트라든지 프리나우, 이러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런데 우버 입장에서 보면요, 세계 곳곳에서 같은 리스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유럽연합은요, 우버 그리고 딜리버루 같은 앱 기반의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직원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이러한 잠정적인 합의가 통과가 되게 되면요, 이제는 이 우버나 딜리버루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직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원래는요, 앱 기반 배달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달 초에 뉴욕주의 항소법원은요, 뉴욕시의 앱 기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업들은요, 이들에게 시간당 17.96달러를 지급해야 하고요, 2025년 4월부터는 거의 2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가까운 미래에 이제 우버의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피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죠.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우버라는 기업이 이러한 비용의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만한 힘이 있는가, 그 얘기는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실한 기업인가, 이번에 하나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비용이 올라간다 해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거를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버의 순이익은 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큰 폭으로 또 마진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주가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4일 동안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성탄절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12월 26일 복싱데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